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들들은 점점 발길도 줄어들고 연락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내외에 믿을 수 없는 만행을. 여인은 39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집안에 들어선 순간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두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5살, 3살, 두 사내아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본능대로 까불고 다투고 배가 고프다며 씩씩거리고 울고 있었죠. 여인은 그날 밤 그런 아이들을 한참을 바라보다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그래, 얘가 키우면 되지. 그날부터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 채소와 생선을 사고 돌아오면 김치를 담그고 멸치를 볶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기도 했죠.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허리부터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두 아이는 그녀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두고 있었고 아이들이 3살, 1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습니다. 여인 역시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4살의 남편을 만나 이듬해에 결혼을 했었죠. 허나 행복한 첫 결혼 생활은 1년이 지나서부터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가 빨리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졌죠. 그러기를 3년 넘게 참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드릴 테니 이혼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짐을 느꼈으나 더욱더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의 태도였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서 어처겁스럽게 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2년 전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2번의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보낸 그날 밤 잠이 든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었죠.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친자식처럼 잘 키우겠다. 두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며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죠. 어느덧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는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했습니다. 큰아들에 이어 작은아들까지 취업이 됐던 그날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자신과의 약속도 지켰다는 생각으로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키웠구나.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2년 뒤 두 아들은 1년 간격으로 결혼했습니다. 여인은 평생 모은 돈으로 두 아들에게 아파트까지 미리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다음 해부터 아들들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30분도 안 돼 돌아가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들이 바빠서 못한다면 나라도 하면 되지 싶어서요. 그런데 큰아들, 어머니, 지금 민원 상담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둘째 아들은 회의 들어가야 해요.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여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기일이니 잊지 말거라. 그날 여인은 혼자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혼자였습니다. 그 후 동네 지인에게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친엄마랑 함께하는 걸 자주 본다고요. 여인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여인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아들 부부가 차에서 내렸고 자연스럽게 큰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두 아들 내외가 한 중년 여인이 아파트를 나오는 걸 보게 되었죠. 그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그 여인을 중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그들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양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그들에게 잠시 후 케이크가 나왔고 그중 한 중년 여인은 아들 부부에게 축하를 받고 있었죠. 행복해하며. 누가 봐도 생일 파티였습니다. 여인은 창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늘은 왜 나에게만, 왜? 그날 밤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고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살던 집과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겠다고 말이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며칠 뒤 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인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자 두 아들 부부는 급하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급하게 들어오며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따지듯 물어왔다. 하지만 여인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등기상 소유자는 전부 이분입니다. 라고 말하자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집이라도 있어야 편하게 살 것 같아서 해준 거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착각했더라. 그녀는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유언장이다. 집과 아파트 매각대금, 그리고 재산 전부 보유권과 장학재단에 기부될 거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은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여인은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 말거라. 너희는 너희들 친엄마가 있잖아. 나와의 연은 여기까지지만 그분이랑 행복하게 살면 될 거다. 그리고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살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돌아가거라. 그날 두 아들 부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그날 처음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는 빌며 애원했지만 여인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조용히 새벽을 맞이하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